순찰부터 구조까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맘때면 되면 각자의 사연을 갖고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대원들도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강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한강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한강을 수색하는 한강 기동순찰대인데요. 예, 좌측 특이사항 없습니다. 한강공원을 24시간 순찰하며 지금 현재 도보 순찰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강 곳곳을 수색한다는 대원들. 장갑 있는 사람. 인적 드문 강가에서 발견된 지갑 하나. 수신자 지갑. 신분증이에요.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은 지갑만 발견되자 순간 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종자 명단이랑 대조해봐. 유류품 발견된 곳 기점으로 발 안 닿는 부분에 드론 이용해서 수색해보도록 하자. 예, 알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대원들의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드론을 이용해 꼼꼼히 수색해보기로 했는데요. 현재 도보 순찰로 접근하기 힘든 부분을 순찰하기 위해서 드론 항공 순찰로 전환했습니다. 대원들이 수색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사고 지역입니다. 지난 8월 바로 이곳에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성분이 뛰어들었다는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현장에 이동해보니 이제 10대 어린 여학생이 이곳에서 강 안쪽으로 계속해서 입수 들어가고 계셨어요. 줄. 10대 청소년이 강으로 투신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들. 당시 여학생은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빠른 구조 덕분에 여학생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순찰대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남겼는데요.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까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한강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는 10대 청소년들이 부쩍 늘어났답니다. 진짜요? 못 잡힌 청춘들을 늦지 않게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대원들. 실제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이 약 200명, 6년 전보다 3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처음부터 학생의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인 교사들.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지 지금 우리 마음속 위원님들께서 힘듦이 있나 봐요. 예. 위기 상황으로 관리해야 되는 학생들 2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최근 이곳 학교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건 학생들의 행동인데요. 제 친구 관계도 좀 본인도 워낙 이렇게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힘들어하는 편이어서 담임 선생님 좀 예를 좀 주시하시고 상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사만이 알아챌 수 있는 학생들의 위험 신호를 찾는다는 겁니다. 또 심리정서적으로 또 어려움에 더 처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눈에 포착된 위험 신호는 더 큰 마음의 병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뭐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무슨 일 있어? 요즘 친구 관계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왔어요. 누구 반 친구들? 반 친구들이랑 학원 친구들 몇몇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해서 특히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선 특별한 검사까지 동원됩니다. PCI라는 검사야. 이게 가지고 있는 기질이랑 또 성격이 어떤지 사람을 이렇게 기질과 성격으로 나눠서 한번 보는 거지. 평소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여학생. 당사자도 알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을 심리검사로 찾았습니다. 작업 추구는 낮은데 위험 회피는 높고 사회적 민감성도 높고 그렇잖아. 친구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전문 상담교사와의 대화와 심리검사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던 학생. 과연 해소가 됐을까요? 친구들이랑 같이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불편하고 했는데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니까 되게 마음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더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고위험군 학생을 파악하고 맞춤으로 지원하는 건 교육지원청의 몫입니다. 학생이 우울 증세가 좀 높아 보이고 지금 그래서 학교 생활을 지속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양육 환경이 잘 형성이 돼 있지가 않아서 그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 좀. 교육지원청 사업 중에 병원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혹은 학부모님과 소통이 어려우실 상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가 방문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기도 합니다. 빠르고 알맞은 초기 대응으로 사회에서 고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또 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이렇게 지원 방향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저희 학교 내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더 넓은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별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그런 학생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뒤늦게 알아챈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일반적인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곳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조금 특별한데요. 그림의 주제는 자연물이에요. 꽃이나 나무나 내가 그리고 싶은 식물들을 안에 이런 그냥 학교가 마음이 있군요. 가는 대로 네, 편하게 맞습니다. 그리면 돼요.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리는 미술 수업. 이 학교만의 수업 방식인데요. 이곳이 조금 남다른 학생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울감이 심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해지면 자살 사고가 있다거나 뭐 자해를 한다거나 일상생활도 어렵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많은 부적응이 있는 경우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일상적인 학교 수업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병원 안의 학교. 이곳에선 학생들이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수업과 동시에 맞춤형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또 본인이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한 그 불안과 어려움들이 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그 학업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되고요. 또 집단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들을 쌓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바로 옆에서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제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이것이 바로 서울시 교육청의 마음건강 증진 계획입니다. 서울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위기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 상담, 교사 컨설팅, 학급 지원 등 긴급한 상황을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병원 등과 함께 통합적인 솔루션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학생들을 가장 먼저 붙잡아주는 그러한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고민이 아닌 희망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 힘든 아이들의 그 위기 신호,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도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울학생 마음건강 증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등의 지역 유관기관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돕겠다라는 마음인데요. 학교 내에는 상담 전문 교사를 배치를 해서 기초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위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또 필요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한 전서적인 치료와 함께 학습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마음치유학교도 내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무쪼록 이러한 계획들이 실용적으로 잘 유착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